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도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이유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펜으로 연습해야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어떤 펜을 쓰는 것이 좋은지와 그 각각의 펜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잠깐씩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펜은 바로 이 연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펜으로 연습해야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연필입니다. 오늘은 왜 연필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연필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가 연필로 쓰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연필로 쓸 때 가장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또 붓펜으로도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연필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 글씨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가장 잘 쓸 수 있는 필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연필로 쓸 때 가장 편안하게 잘 써집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필기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 쓸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펜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또 자주 쓰다 보면 또 글씨를 이렇게 잘 써질 확률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연필을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펜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필은 흑연과 점토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연필심이 저희가 힘을 주어 쓰면서 이렇게 닳아 없어지면서 글씨가 써지는 것인데요. 이런 연필심과 종이의 마찰이 기타 다른 필기구에 비해서 마찰이 좀 많습니다. 이런 많은 마찰력 때문에 처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도 배우기가 쉬운 편인데요. 저희들이 자주 쓰는 볼펜은 이렇게 볼이 굴러가면서 잉크도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써지는 방식인데요.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필기감이 상당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너무 잘 미끌리면서 글씨가 계속해서 써지면 본인의 힘으로 획의 속도와 굵기를 이렇게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글씨가 점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마찰력은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 또 이 힘을 계속해서 이렇게 적응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연필 잡는 힘과 글씨 쓰는 속도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본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글씨 속도나 획의 굵기, 손의 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스케이트를 예를 들어 스케이트를 처음 배운 사람이 정말 미끄럽고 관리가 잘 된 이런 얼음판에서 처음 타는 것보다는 약간 녹아 있거나 조금 울퉁불퉁한 매끈하지 않는 얼음판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한글 펜글씨 자격증의 요강인데요. 사실 저는 펜글씨 자격증에 대해서 한 번도 따봐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펜글씨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펜글씨 자격증 시험이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저도 펜글씨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요강을 잠시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가지로 자격증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초급은 연필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급과 고급은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아도 연필이 가장 우선이고 쉬운 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필을 쓰면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가장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필은 각 집마다 서랍에 한두 자루씩은 꼭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까운 문구점에 가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서 연필을 사용하는 일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렇게 처음부터 연필로 많이 이렇게 필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연필도 한 자루에 수십만 원 이상 하는 것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사실 연습을 막 하려고 하실 때 고가의 필기구는 저는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글씨가 자리를 잡고 나면 저절로 필기구에 욕심이 나실 거예요. 고가의 필기구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궁금해지고요. 또 다른 펜도 많이 도전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구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펜보다는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연필을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연필을 써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상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필이 좋은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지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씨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여러 가지 획이나 선들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글씨라는 게 그 글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모여서 만들어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씨를 쓰는 것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글을 내 글씨로 이렇게 쓰다가 보면 가끔씩 맞춤법을 틀리거나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획을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써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만약에 연필로 썼다면 이럴 때 그냥 지우개로 쓱쓱쓱 지우시면 됩니다. 처음 막 글씨체를 바꾸려고 연습하실 때는 연습 도중에 마음에 안 드는 글씨가 있으면 지우고 또 그 흔적이 약간 남아있는 그 위에다가 조금 고쳐서 이렇게 써 보시면요, 이게 또 기억에도 남고 첫 번째 쓴 것보다 더 잘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정에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한 획 신경을 더 많이 쓰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때 바로 제일 좋은 게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이기 때문에 제가 연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감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이렇게 연필을
칼이나 연필깎이를 사용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깎아가면서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써보신 추억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실 거고요. 이 몽땅 연필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또 볼펜 몸통에다가 이렇게 연필 끝을 끼워 가지고 정말 손가락 한마디가 될 때까지 썼던 기억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너무 풍족해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가 연필을 사용하다 보면 연필도 한 번씩 칼로 깎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감성 하나는 정말 조용한 곳에서 종이 위에 이렇게 연필로 글씨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 연필 특유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글을 본인의 멋진 글씨로 이렇게 적으시면서 듣는 이 정겨운 사각거림도 또 하나의 연필 쓰기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행복을 느끼게 되어야 이렇게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또 계속 써지게 되어 있고요. 역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글씨는 많이 써봐야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조금 많이 도움이 돼야 여러분 글씨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처음 글씨 연습하실 때 연필을 이렇게 쓰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연필에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의 저희가 쓰는 모든 연필의 이런 끝자락에 이렇게 보시면요, 숫자와 이렇게 B, H, 간혹가다 F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H는 영어 hard의 머리 글자인데요. 말 그대로 딱딱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숫자의 H일수록 딱딱하고 흐리게 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는 영어 블랙의 머리 글자인데요. 이것은 진하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높은 숫자의 B일수록 부드럽게 써지고 진하게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한 정도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숫자가 가장 큰 9B 연필에서부터 7, 6, 5 이렇게 내려오면서 2B, 그 다음에 B, 그리고 HB, 그 다음 F, F 다음 H, 그 다음에 EH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서 9H까지 이렇게 연필의 종류가 있습니다. 딱딱함 정도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타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 연필은 보통 제도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B 연필은 미술용, 드로잉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연필을 사용하시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글씨는 어떤 연필을 사용해서 쓰는 게 좋을까? 제가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여러분들께서 연필 중에 독일의 스테들러 펜이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요, 새 것으로 사려고 했는데 새 것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
마켓을 상당히 좀 잘 이용하는 편인데 마침 이 스테들러 연필이 중고로 나와 있어서 정말 싼 가격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싸게 산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 중간에 EB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EB는 없다고 하셔서 정말 이렇게 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연필 세트를 구매하자마자 6B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보시면 4H까지 있는데 모든 연필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꿀 때마다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달랐고요. 숫자가 높은 B 연필은 정말 숫자가 커질수록 정말 부드럽게 써지고 펜 자체도 금방 이렇게 흑연도 많이 달아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글씨도 점점 이렇게 조금 획이 굵어지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H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점점 높아질수록요. 종이와의 마찰이 이렇게 점점 더 거칠어져 가지고 힘을 조금씩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연필이 심이 너무 얇고 희미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쓰는 맛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흔하게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연필의 종류가 바로 지금 보시는 4B, 2B, 그리고 HB, EH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적당하게 굵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적당한 마찰력으로 글씨를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께는 저는 2B 연필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바탕에 쓴 이 글씨를 바로 이 4B 연필로 쓴 것인데요. 아무래도 좀 굵어지고 조금 진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글씨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은 4B 연필을 쓰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HB는 선은 얇지만 조금 선명한 글씨고 깔끔한 글씨를 원하신다면 HB 연필로 연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한 가지 펜을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종류의 또 연필도 이렇게 한번 어떻게 써지는지 궁금하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연필 종류를 참고하셔서 저희가 흔히 쓰는 이런 연필 종류 외에도 아주 굵은 것, 아주 얇은 것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펜을 선택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슨 펜으로 글씨를 연습해야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그 펜으로 연필을 선택해서 연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막 글씨를 고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중에 필기구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필기구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